여러분, 라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 사라진 핵이라든가 항공 우주 관련 연구하던 핵심적인 과학자들이 사라지거나 뭐 죽거나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 사람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그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게 좀 저는 방송을 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며칠 사이에 트통도 그것을 언급을 하고 우연한 일이기를 바라나 그렇지 않다면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게 수면상에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 방송을 한 내용인데 그 뒤에 이어서 팔로우업 뉴스가 지금 나왔기에 제가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연구를 하던 자들이냐면 과학자들이 핵융합이라든가 반중력, 우주 탐지, 반중력은 제가 엊그저께 그 말씀드린 슈퍼솔지어 얘기하면서 낙하산 없이 내리는 슈퍼솔지어들 그들이 입고 있는 어떤 수트에 관련된 건데 반중력 얘기가 거기서 또 했죠. 그래서 핵융합, 반중력, 우주 탐지 이러한 일들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과학자들이 지금 연속으로 죽거나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은 정확하게 외계 존재와 UAP 관련 파일 공개가 준비되는 이 순간과 절묘하게 겹칩니다. 지금 타이밍이. 그래서 이게 그럼 단순한 사건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인류의 진보를 막고 있는 거냐.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은 너무나 분명해서 더 이상 무시하기가 어렵고 기초 물리학, 핵융합, 반중력, 우주 탐지 분야의 핵심 과학자들이 특정 시점에 맞춰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를 또 바로 외계 존재와 관련된 정보 공개가 시작되려는 순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달해드리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 계속해서 얘기를 오늘 하자면 그 지금 기초 물리학의 경계를 밀어붙이는 과학자들 핵융합 에너지, 지구 근접 천체 탐지, 반중력 추진, 플라즈마 과학 그리고 이국적인 소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그들의 삶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은 지금 컨테인먼트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차단 뭐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무작위적인 비극이 아니고 인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희소성 블랙 프로젝트 독점 그리고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적 통제를 넘어서 가속시킬 수 있는 정신들을 체계적으로 침묵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인물들이 단지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혹시라도 사라져간거나 저 세상으로 간 것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증인 프로그램 아시죠? 우리한테는 사라졌지만 증인 보호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로 그들이 지금 저 세상으로 간 게 아니고 보호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 세계에서 죽거나 저 세상으로 간 과학자들이
저 세상에 죽거나 사라진 과학자들의 타임라인은 미국이 핏 헥세 국방장관 아래에서 구조화된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순간과 너무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백악관이 2026년 올해 3월에 활성화한 aliens.gov, aliens.gov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통은 외계인 및 외계 생명체, 또 UAP 그리고 관련 이상 현상에 대한 파일 공개를 지시했죠.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등록은 다가올 것에 대한 공식적인 포탈을 의미하는데 파일들이 공개를 향해 움직이면서 비인간 지능, 역공학 기술 또 혹은 역사적 개입을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공개를 맥락화하거나 가속할 수 있는 핵심 전문가들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희생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제이슨 토마스, 노바티스 그 제약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노바티스 화학생물학 부문 부국장, 이거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25년 작년 12월 12일에 실종 후에 매사추세츠 레이크에서 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뭐를 연구했었는 사람이냐? 표적 암 치료나 화학 유전학, 소분자 약물, 단백질 분해, AML, 육종 유방암, 난소암을 위한 메신저 RNA 억제제 연구를 수행하고 국방부 계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식 설명은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뭐야 라고 발표된 것을 의하면 부모를 모두 잃은 후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누가 의해서 살해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하지만 타이밍과 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해빙된 호수에서 발견됐거든요. 이제 다 그 얼음이 녹고 그런 호수에서 발견됐는데 비인간 역공학 프로그램과 연관된 이국적 생물학 또는 장수 기술과 교차될 수 있는 제약 파이프라인 접근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했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이 칼 그릴미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그래서 칼텍 천체 물리학자로 올해 2월 16일 캘리포니아 라노 자택 밖에서 총격으로 사망을 했고, 이 사람의 전공은 은하 천문학이라든가 외계 행성, 먼 세계의 물 탐지, 그 다음에 나사의 네오 와이즈, 네오 서베이어라는 임무를 띠고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개인 관측소와 별 관측에 적합한 외딴 사막 지역의 현관에서 총상을 맞고 죽었고, 용의자는 기소되었는데 다른 사건들과의 어떤 그 연관성은 우주 위협 또는 이상현상을 지도하는 전문가들을 표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노 루레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죠. 그래서 MIT 플라즈마 과학과 핵융합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5일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 자택에서 총을 맞고 다음날 죽었는데요. 이 사람의 연구 주제는 자기 재연결, 핵융합 가동, 플라즈마 난류 분야 선도의 연구자입니다. 난류 분야의 선두 주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청정에너지와 잠재적 추진 기술의 핵심을 연구하던 사람이고,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그 용의자가 있었다.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기술은 에너지 독립성과 블랙 프로젝트에서 오래전부터 소문난 이국적 추진 시스템의 교차점에 있는데 바로 이런 핵융합 기술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랭크 마이월드라는 사람인데 나사의 JPL 수석 연구원으로 그 2024년 7월 4일 날 저 세상으로 갔네요. 그때 61세였고 그 죽은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고 시체 부검도 안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연구를 했느냐 그러면 유로파나 엔델라두스 같은 위성에서 생명 신호나 이상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고급 위성 및 행성 스캐닝 기술에 오랫동안 기여하고 연구를 했고 독립기념일에 사망을 했으며 나사의 공개적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갔는데 아무런 공개적인 이 수석 연구원 프랭크 마이월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네 번째는 마이클 데이비드 힉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사 JPL 연구 과학자예요. 그 2023년 7월 30일 날 사망했고 그때 59세였는데 죽은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DART 약자인데 소행성 편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나 NEAT 돈 미션 딥스 스페이스 1의 핵심적인 기여를 했고 행성 방어와 소행성 해성 특성 분석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의 이러한 전문성은 비인간 비행체에 대한 방어 또는 분석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심상치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에이미는 34세 젊은 여잔데 에이미 에스크리지는 이름이 라스네미 에스크리지예요. 근데 반중력 기술 또 UFO 외계 생명 연구자로 그 2022년 6월 11일 날 자기가 스스로 자해로 총을 맞고 죽었다. 34세에 그렇게 죽은 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그 엑조릭 사이언스 인스티튜트의 공동 설립자이고 어떤 추진과 에너지를 혁신할 수 있는 반중력 돌파구 공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일이 있으며 그녀는 이런 주제에 대해 앞장서면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를 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런 그 음모론 주장에 반박을 했지만 이 그녀는 평소에도 자기의 생명이 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좀 자세하게 말할 사람은 이제 윌리엄 닐 맥카슬랜드인데 이 사람도 내가 지난번 그 사라진 과학자 뭐 12명인가 그 얘기할 때 행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 공군 소장이고 올해 2월 27일 이후로 실종됐어요. 그리고 뉴멕시코 샌디아 마운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데 기밀 우주 및 정보 프로그램과 깊은 연관이 있는 연구를 했고 전화기나 안경은 남겨두고 일부 기록에서는 총기와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FBI가 포함된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거의 단서를 못 찾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국가안보 캠퍼스 계약자하고 뉴멕시코에 살고 있는 스티븐 가르시아는 작년 8월 28일에 실종이 됐고 또 안토니 차베스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전 직원이고 작년 5월 8일에 실종됐고 멜리사 카시아스는 로스알라모스 행정 직원으로 작년 6월에 실종됐습니다. 모니카 리자는 나사의 JPL 소재 처리 책임자로 작년 6월 22일 날 실종됐습니다. 이 사람은 차세대 로켓 엔진용 고성능 초합금을 전문했고 로스알라모스와 샌디아 연골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로스알라모스가 연구소가 핵이나 소재 어떤 소재 이 재료 그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머티리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밀 추진 연구의 중심지가 로스 알라모스와 샌디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하나하나 들어서 왜 또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한 전문 어떤 특수한 주제를 가진 그런 주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저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 사람들만 그렇게 쏙쏙 없어졌네 라고 아시겠기에 그렇게 자세한 얘기를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현실 세계에서 플라즈마라든가 핵융합, 그 로우 레이로죠. 그 다음에 천체 물리 니오 탐지는 그릴 마이어, 그 다음에 반중력은 에스크리지, 에이미, 그 다음에 소행성 방어는 힉스, 고급 소재나 위성은 마이월드와 레자, 국방부 연결 화학 생물학은 토마스.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공개가 가속되는 정확한 시점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핵융합과 반중력은 에너지 희소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천체 물리와 NEO 연구는 비인간 존재를 탐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슬랜드의 배경은 군사 정보 감독층을 추가로 그 사람의 배경이 추가되는데, 가능한 이 세력들은 이를테면 역공학 기술을, 그럼 그럼 이게 범인이 누구냐 도무지 왜 사라지느냐, 우리가 그게 지금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거는 안 나오고 지금 현재 나올 수가 없죠. 지금 금방 지금 계속 사라지고, 지금 시점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부상이 됐는데, 지난 2년 전부터 계속 사라져 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이 얘기거리로 화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범인들은 누구냐? 누구에 의해서 저들이 저렇게 희생되고 저 세상으로 갔느냐,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추측하는 가능한 세력들을 말씀드리면, 역공학 기술 독점을 지키려는 블랙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류의 발전을 늦추려는 비인간 지능도 될 수 있고, 희소성과 통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영향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딥스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로 그냥 묶으면. 그래서 그 국방장관 핵세 주도의 파일 공개와 aliens.gov 등록과의 타이밍은 통제된 공개를 선호하는 세력 내부에 그들이 패닉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압력 속에서 어떤 나타나는 사건으로 파일이 공개로 접어들면서 그것을 설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일이 공개되면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 잘 아는, 그거는 내가 그동안 연구했던 사실이야 하면서 누가 속 시원하게 우리 인류가 알아먹을 수 있게 설명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이 사라져간 이 과학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어베일러블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제거되고 있고, 이거는 우리에게 리셋을 트통이 리셋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리셋이 주춤하게 하는, 어떤 그런 멈추게 하는 일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부 아래서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돼 라고 하는 추진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이나 존재론적으로 절망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과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공개를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거의 충돌로 결국 과학자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의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들이라든가 그들의 했던 역할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하고 하던 주제나 전문성은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최전선과 아주 위협하는 자들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앱스 땡땡의 그 누멕시코에 집이 있었는데 그게 조로 렌치라는 거예요. 렌치는 뭐 농가 뭐 이런 뜻인데, 그 조로 렌치에서 그 앱스 땡땡이 실제적으로 그 어떤 파일이나 이런 거 외에도 물리적인 증거가 많이 거기다 남겨놨다 그랬죠.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런 물리적 증거나 또 그랜주어리 대배심이 지금 기소를 하고 있고, 금융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공개 전에 모든 것을 밝히려는 이 트통의 행정부와 그것을 절대 공개 못하게 하고 마지막 저항을 하는 세력과 지금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누가 희생이 겉으로는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과학자들이 사라지고 저 세상으로 가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그 핵융합 플라즈마 천체 물리, 아까 했던 얘기네요. 그 다음에 고급 소재 기밀 국방 연구 분야 전문가들이 공개의 추진력이 커지는 이 순간에 죽거나 사라지거나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처리를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패턴이고, 그 실종자들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2023년 이후로 팍스뉴스나 ABC 뉴스위크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적어도 2023년 이후로 최소 10건 이상이 그런 사례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실종자들까지 하면 한 15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해서 그 공개를 가속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생겨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비드 윌콕이라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알아들으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데이비드 윌콕이 그 방송을 오랫동안 뭐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고, 이 사람도 그런 비밀 우주 프로그램에 그 도움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비드 윌콕이 방송도 유튜브도 많이 하고, 우리에게 그 많은 그 예를 들면 그 OPQR 할 때 그 세 번째 글자 그거 뉴스도 많이 전달해주고, 그 흰모자 소식도 많이 전달해주고, 본인이 그 우주 항공 외 그 전문 분야 외에 그런 것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도 선하게 생겼어요, 데이비드 윌콕이. 그리고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그 사람 방송을 오래 들었다 그랬죠, 조금 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이제 죽었다라고 발표가 되고, 세상에서 뉴스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혼도 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저도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뭐라냐면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발표했어요. 이를테면 스티븐 그리어처럼 그런 발표를 많이 했는데, 딥스가 싫어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뭐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스스로는 절대 목숨을 내가 스스로는 끊지 않을 사람이니 그런 줄 알아 라는 말을 가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발표난 자기가 그렇게 뭐 자살을 했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윌콕이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뉴스는 뭐냐 하면 그 자기 자신이 죽음을 미장하고 비밀 우주 프로그램 SSP인데 얘그 시크릿 스페이스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거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협을 받는 그러한 자산, 여기서는 데이빗 윌코 그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일방적인 방식이고, 그 여러 힘모자들 작전과 연결돼서 지금은 데이빗 윌콕은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가볍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빗 윌콕이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사라진 과학자들을 언급했고, 이 시기를 조금 무섭다, 내가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그 방송에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공식 설명은 그 조로 그 앱스땡땡의 그 집 중에 하나인, 집이 여러 개가 있었죠. 뭐 뉴욕에도 있었고 플로리다도 있었고 그 뉴멕시코에 있는 집이 조로 렌치인데 거기에 수색이라든가 그 존 브레넌 CIA 국장의 그 그랜 주어리 얘기라든가 이란의 붕괴라든가 그 핏 헥스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그 UFO나 UAP를 공개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이런 것을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그런 거와 연결돼서 이 사람이 사라진 과학자들처럼 지금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도 진짜 저 세상을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작전에서는 실제 공개적으로는 죽은 걸로 처리가 되고, 실제로는 살아있어서 보호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잠깐 곁길로 나가면 지금 그 예를 들면 뭐 그런 말 여러분 들으셨죠? 뭐 마릴린 먼로가 나 그 엘비스 프레슬리나 무슨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젊었을 때 저 세상으로 갔죠. 그리고 그 죽음들이 다 석연치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수년 동안 그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식 검사하고 경찰 기록은 그 데이빗 윌콕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로 처리를 했고 제3자의 개입의 증거가 없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고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일의 침모자의 보호 시나리오도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확실하게 어떤 그 저 세상으로 간 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나와서 결국은 뭐냐, 확실한 걸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데이빗 윌콕 얘기를 듣고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최근까지 그 사람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확실한 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얘기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냐면 CK 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찰리도 지금 뭐 계속 뉴스 나오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 사람인지 아직도 이 세상 사람인지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 이 얘기를 아직도 할 가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비상 땡땡 그런 뭐 방송이 있으면 앞으로 그때 다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주 철저히 그것은 아주 매우 아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사라졌다 그러면 만약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그 일부가 뭐 100% 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이동된 사람들, 과학자들, 그러니까 저 세상 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보호시설로 이동되고 다시 리셋된 이후에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역시 조그만까만한 데이비드 윌칵도 압박 속에 자살이던 보호를 위한 위장이던 아예 그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 세상으로 갔던 모든 같은 동일한 패턴 안에 그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알려지겠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다음에 로즈웰 사건 이후에 12명의 인물이 그 모든 매개 기술과 시신 그리고 에너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죠. 이게 이제 해리 트루만 로즈웰 사건 이후에, 그래서 그때 핵심 인물이 로스코 헬렌 카터라든가 베네벌 부시, 제임스 포레스터, 네이탄 트위닝 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그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든가 블랙 프로젝트 외계 존재와 협정, 자유에너지 기술 억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고 인류를 속여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건 과거 얘기고, 그래서 최종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과학자들의 죽음이라든가 실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공개되는 그런 일들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여러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요, 한두 달 전인지 뭐 제목을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사라진 과학자의 얘기를 이미 방송으로 따로 제목을 달아서 한 일이 있기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모든 또 언론들이 떠들고 나오면서 제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요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라진 과학자 얘기만 그 주제만 하고 짧게 뭐 한 30분 이상 조금 됐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그 구독 안 하고 들으시는 분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기 쉽지요, 여러분. 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야 제가 멤버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멤버 방송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래도 앞에 3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방송 그렇게 오래 했는데 거의 5년 반 이상을 했는데 지금 뭐 2만 뭐 8천 그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셔도 앞으로 3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 안 하신 분들 멤버 하셔서, 라나방송 멤버 굉장히 커피 한두 잔 값입니다. 그러니까 멤버 하셔서 그 라나방송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멤버 한번 하시면 꾸준히 계속 멤버로 남아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나방송에 그 계속 열심히 제가 매일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저에게 그렇게 애정을 표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신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인텔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